저는 오늘 아트 앤 테크놀로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술과 기술이 어떻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질문들을 주고받고 있는가를 제가 진행했던 작품들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아트 앤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자 연구 교육하고 있는 서울대학 교수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참 오랜만에 이 질문을 다시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 같은데요. 챗GPT에 물어보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술의 정의는 예술이란 동시대의 유의미한 질문을 찾아내고 여러 감각을 통해 소통하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술은 어떻게 기술과 관련을 맺어 나갈까요? 사실 예술이 기술과 관련을 맺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안료라든가 미술 재료들에서도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카메라의 발명인데요.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사실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던 회화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라는 기술이, 사진이라는 기술이 예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린다는 행위는 무엇인가?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술은 다시 기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린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그대로 사진으로 옮기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아티스트들의 고민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작품들인데요. 모네의 해돋이 인상은 우리가 그린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인상, 감정, 그리고 감각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 같은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만레이 같은 작가는 사진을 적극적으로 예술의 방법으로서 활용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기술이 주도하는 급변한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AI, 메타버스, 로봇,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뉴스에서 몇 번씩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챗GPT나 미드저니, 달리 같은 어떤 기술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챗GPT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그 소통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드전이라는 어떤 인공지능 그 모델로 그린 그림이 미술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죠. 과연 그러니까 작가가 텍스트만 입력을 했을 때 그 작가가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미드저니를 사용해서 한 가지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이미지는 서울의 명소 앞에서 셀카를 찍는 한국 가족입니다. 사실 이 뒤에 명소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명소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가족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미지는 여러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 텍스트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낸 것이죠. 사실 이 이미지가 그냥 우리를 만났다면 우리는 이 이미지가 허구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미드전이라는 모델에서 2523년의 서울이라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2523년의 서울을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미드저니라는 모델에 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특성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우리들이 그 미래를 그릴 때 어떤 전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학습에 의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해피니스, 즉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들이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들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리움이나 슬픔이나 또 애잔함 같은 다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사랑의 어떤 그 또 다른 측면으로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학습돼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작업들은 사실은 제가 오늘의 강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려낸 이미지들인데요. 작품이라기보다는 이 이미지가 결국에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이미지 프로세스라는 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기술을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을 예술이 어떻게 던져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예술과 기술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질문을 주고받는가에 대해서 제 작품과 연구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작품은 서울라이트 프로젝트인데요. 특히 이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어떤 희망과 가능성, 우리가 그 기술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선보인 작품은 자각몽 5가지 색이라는 제목으로 5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가지 챕터는 각각의 서로 다른 어떤 그 지금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휘, 김성현 등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그 챕터 중에 2번째 챕터였던 스킨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은 과연 생명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기술의 변화를 겪으면서 어느 시기보다 생명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인간과 AI, 로봇, 그리고 스마트폰,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과연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 안에서의 이 모든 어떤 그 관계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움직인다면 과연 생명의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DDP라는 이 유기적인 형태의 건물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혹은 하나의 세포처럼 혹은 어떤 생명체의 기관처럼 보이게 프로젝션 매핑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메타타임 블루라는 5번째 챕터는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인공지능 모델과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인공지능에게 시를 써주고 그 시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저는 그 이미지를 보고 또다시 시를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수정한 시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완성시킨 작품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기술로서 활용했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협업자로서 함께 진행을 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큰 새로운 경험들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를 적어주고 또 이미지를 보면서 수정을 해서 또다시 시를 적고 하는 과정들이 마치 아이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마치 꿈을 꾸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그 단어들을 선택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상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으면서 그 제가 표현한 어떤 그 시의 단어들의 뉘앙스들이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그 모호한 어떤 영역들이 우리가 아직 합의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직은 굉장히 여지가 남겨져 있는 분명치 않은 그 경계들,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 인공지능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내용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이 작품을 메타바이오 아트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사실 어떤 미술의 장르라기보다는 이 메타 공간이 결국에는 하나의 생태계나 우리가 살아나갈 어떤 다른 그 차원으로 의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담아야 하는가를 예술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소마미술관에서 선보인 함께 물에 들어갑니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인공지능과의 협업인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린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네,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영상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이 상상하는 물에서 수영하는 모습, 그리고 그 수영을 학습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그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몸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작품은 유니버스라는 작품인데요. 놀이기구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기계장치 혹은 생명체 같은 형태들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에게 놀이기구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놀이기구 안에서 우리는 공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쾌락으로 바뀐다는 그런 어떤 그 인위적인 어떤 감정의 알고리즘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우리는 놀이기구가 굉장히 순간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시되어 있다는 어떤 믿음 때문에 그 안에서의 고통을 쾌락으로 변화시키고 스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어낸 이 상황 안에서는 놀이기구가 영원히 반복되고 또 공중을 부유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쾌락이 다시 공포와 고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윤회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모션 캡처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통 무예를 연마하신 두 분이 서로 대련을 하고, 네, 그 대련의 데이터가 지금 이런 어떤 그 아름다운 궤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 그 당시 모션 캡처를 할 땐 스튜디오 안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어떤 물리적 충돌들이 데이터화되어서 비물질적으로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들은 오히려 굉장히 조화로운 어떤 조각 작품처럼 느껴지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여러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의 어떤 가치들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 여러 작업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작품들은 또 다른 기술과 질문들을 담고 있는데요. 미술 영역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세잔의 쿼트 중에 풍경이 내 속에서 자신을 생각한다. 나는 풍경의 의식이다라는 문장이 있었고, 저는 지금도 이 문장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작품으로 담기 위해 활용했던 기술이 아이 트래킹 기술인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의 궤적이 아이 트래킹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로 기록이 되는 프로세스를 가진 작품들입니다. 이 전시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를 49분 동안 진행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아이 트래킹 디바이스를 통해서 기록된 그 시선의 움직임이 옆에 보이는 프로젝션을 통해서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가상 공간을 사람들이 관람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이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49분 동안 바라본 저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고 또 불편했습니다. 이 다음 작품에서는 제가 전신 거울로 저를 바라보고 저의 시선의 데이터가 드론으로 전달이 돼서 드론을 통해서 그 시선의 궤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그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나를 거울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시선을 데이터화해서 드론을 옮겨서 드론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실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해결해야 되는 과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전문가들과의 협업 자체가 저는 여러 영역들이 융합해서 어떤 하나의 고민을 해나가는 지금의 어떤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감사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이경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트 글라스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그 면이 되어 있는 유리는 이 전기 신호에 따라서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를 반복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예술 활동,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에게 그 기술이란 것은 단순히 그 방법이 아니라 어떤 주제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이끌어가는 어떤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놓지 않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기술과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에 우리는 어떤 그 가치를 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제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를 위해서 기술과의 협업들을 다양하게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 AI입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 교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술 활동에서 예술가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역할은 인공지능의 기술 안에서 의미 있는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기술의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시대에 유의미한 질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예술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과 영상이 그러하였듯이 예술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또 다양한 질문들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또 이는 또 다양한 방식의 그 예술 작품들로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의 어떤 미디어와 다른 점은 인공지능은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을 하고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에서도 또 새로운 어떤 예술의 가능성이 오히려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삶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보다 그 손쉬운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려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표현하고 싶은 어떤 스토리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지는데요. 이러한 것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가들은 이 미디어나 이러한 어떤 기술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프로세스는 어떠한 질문들을 담고 있고, 왜 여기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고민들을 충실히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보다 의미 있는 작품들로 우리에게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AI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 협업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예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 AI가 생각하는 예술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인간의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문화적, 정신적, 감정적인 면에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은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예술은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더욱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해 주었어요.
네, 저도 결국에는 예술이 해야 할 역할은 지금 이렇게 기술이 주도해 나가는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떤 주체성을 잃지 않고 다양한 기술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예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트 앤 테크놀로지, 예술과 기술이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네, 앞으로 여러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